가장 고생스럽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도 투자를 안 해놓고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조차도 저는 습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성향들은 절대 자기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다. 위험한 생각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죽을 만큼 노력했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보시고 조금이라도 후회가 남는다면 죽을 만큼 노력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018년 5월 3일에 1,000만 원 들고 시작한 장사가 촌놈이라 매장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직영점 15개, 강남역에 건물까지 사게 된 주식회사 글로벌 다이닝 스탠다드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GDS 푸드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김형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나는 창업을 해도 되는 사람일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건방지게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창업을 하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사무실이건 영업장이건 임차를 해야 본인 사업을 가능한데 그때가 가장 스스로를 판단하기 좋을 것 같아요. 월세 곱하기 10 이상의 매출을 월간에 뽑아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든다면 그 자리에서는 그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창업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타인에게 질문하실 정도라면은 아직 본인 사업을 하시면 안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 밑에서 본인이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고 그 대표님의 사업이나 본인이 맡은 사업부에 있어가지고 미치도록 잘 되게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기 사업을 했을 때 그 경험을 토대로 폭발적으로 잘 될 수 있는데 음식점만 예로 들겠습니다. 음식점 창업을 가장 많이 하시니까 내가 특정 매장에 들어가서 그 매장이 잘 됐습니다. 그 매장이 잘 된 이유는 본인이 어떤 직급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이 현장에 오지도 않고 사장님을 바깥에서 내보내서 외부 활동을 하게 만든 다음에 정말 본인의 역량으로 오시는 손님들을 케어를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안 되던 매장을 잘 되게 만들어 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 그럼 그분은 자기 장사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되는 매장에 들어가서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다가 매니저 해보고 점장 조금 해보고 나는 내 거 해도 되겠지. 위험한 생각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성공한 사람의 사례가 있나요? 벽이 부딪혔을 때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 벽을 피해서 우회하는 사람이 있고 기본적으로 우회하거나 그 벽 앞에 주저앉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벽을 못 깨요. 한 번이라도 얇은 벽이라도 뚫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두꺼운 벽이 나타나도 결국 뚫고 나가거든요. 이 사람은 벽을 뚫고 나갈 사람, 이 사람은 우회할 사람, 이 사람은 앞에 주저앉을 사람.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사업을 해오면서 우회하는 사람이나 벽 앞에 주저앉는 사람을 억지로라도 그 벽을 뚫게끔 해보려고 했는데 항상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걸 보고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벽에 부딪혔을 때 별거 아니에요. 그 벽이 처음 맞닥뜨리는 벽이다 보니까 되게 두껍고 높아 보이는 거지 막상 뚫고 난 다음에 지나가서 뒤돌아보면 그 벽이 정말 작고 약했거든요. 벽이라는 게 앞뒷면이 존재하는데 뒷면을 못 봐서 앞에가 굉장히 두꺼워 보이는 거지 막상 뚫고 나가면 정말 얇아요.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성향들은 분명히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벽을 못 뚫죠. 하다못해 감나무조차도 흔들 생각이 없는데 고민만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실행력이 제로인 사람들은 절대 자기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한 계획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실행을 하다 보면은 계획이 점점 디벨롭 되는 건데 뭐든지 완벽하게 계획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민만 하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케이스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 사업을 하기보다는 본인을 이끌 수 있는 사람 밑에서 이끌림을 당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실행하고 막히면은 수정해가지고 다시 시도하고 이런 사람이 결국엔 성공한다는 거네요. 저만 예로 들어도 뭐 하나 할 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까? 결국에는 시행착오 겪다가 결과물에 도달해본 경험이 없었으면 저도 우회하거나 주저앉았겠죠. 그것도 결국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도 습관이고 성공도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본 놈이 잘하고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그런 습관들을 억지로라도 연습하거나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좀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하자면 죽닥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최소한 특정한 걸 정했으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 이상 세상에 나를 바보라고 얘기를 해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여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적어도 그 판단을 하기에 있어서 1년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그 단편적인 모습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 결정기간이 점점 빨라진다라는 게 저는 요즘 점점 그렇게 트렌드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3개월, 6개월, 9개월 가지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해요.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다 알려면 4계절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있는 회사를, 본인이 모시고 있는 상급자를, 본인이 따르는 내 바로 윗선을 그 사람들을 알기에 1년 정도도 투자를 안 해놓고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조차도 저는 습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개인의 습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정리를 하라고 하고 어떤 개인의 루틴이 잡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내 목줄을 좀 채우는 편이라 내가 오늘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일 바로 나한테 엄청나게 큰 피해가 들어올 만큼 상황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반대로 박이사도 나한테 잔소리하고 본부장도 나한테 잔소리를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루틴 때문은 아니고 매 순간 다음 스텝을 먼저 밟아버리니까 근데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제 확실하게 내 스스로가 약속한 게 그런 스텝은 이번 파트가 마지막일 것 같아. 왜냐면 이제는 내가 좀 한도에 찼어. 체력적이든 건강적이든 정신적이든 배터리 한 1% 정도 남은 것 같아. 다 떨어졌는데 1%를 계속 끌고 가는 느낌이야. 돈 버는 거 이외에 또 다른 목표가 있다면 뭐가? 요즘에 그 넷플릭스 엄청 레이디 두아? 레이디 두아? 내가 그걸 보면서 되게 감명 깊게 받았던 내용이 거짓을 뱉어도 결국 그거를 실제로 만들면 그건 거짓이 아니라는 대화가 있었거든. 결국에는 뱉어놓은 걸 지키면 사업가인 거고 못 지키면 그건 사기꾼이란 말이야. 근데 뱉어놓은 것들 중에 혼자 벌고 끝내지 않겠다라는 말들이 있었거든. 웬만한 친구들은 다 아는데 혼자 벌고 끝낼 것 같았으면 몇 년 전에 그만했어도 돼. 근데 그 파트에 대한 해결을 하려면 계속 가는 거고 요번 파트만 끝내면은 웬만큼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혼자 졸업하는 것보다는 같이 졸업하는 게 나으니까. 그냥 혼자 졸업하면 친구가 없어. 낚시를 가야 되는데 혼자 가면 재미없잖아. 약간 그런 느낌?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분들께 성공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간결한 꿀팁 3가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내용이라서 또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는 공식 같아서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라면 첫 번째는 내부적인 QSCV를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2가지는 꼭 더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부가가치를 어디서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그리고 그에 따른 판매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번째로는 그런 그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마케팅 대행사를 만나서 혹은 실행사를 만나서 실행을 하면서 더 학습을 해서 더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이냐 3번째는 첫 번째, 2번째가 잘 수행이 된다면 반드시 돈을 버실 텐데 그 돈을 버는 것들을 어떻게 기획을 해서 또 다음 스텝으로 잘 넘어갈 것이냐 신분을 바꾸기 위한 가장 공식적인 내용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장사가 누군가는 레드오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타고난 수저가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고생스럽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장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말리겠지만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장사에 도전을 하겠다고 하면 말리고 싶진 않아요. 죽을 만큼 노력했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보시고 조금이라도 후회가 남는다면 다시 한번 재정비하셔서 죽을 만큼 노력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댓글에 형철 경호대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악플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철 경호대 댓글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사는 김영철의 김영철이었습니다.